이번엔 손배액의 예정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해서 과실상계와 손배액 예정이 있는데 손배액을 예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아까 얘기했죠. 먼저 예정, 미리 정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생각할 거는 손배액 예정은 뭐예요? 위약금이다. 약정금액 위반하게 되면 약에다 동그라미 금 약정금액이야. 뭐야? 위반하게 되면 위약금. 손배액 예정은 위약금. 좀 더 설명을 더 길게 하게 되면 약정 지연 손해금. 이런 용어를 이제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약정 지연 손해금, 위약금, 손배액 예정. 그래서 손배액 예정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만 아까 얘기했죠? 손해배상은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의해서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손배액 예정은 불법행위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큰 줄기를 알고 들어가야지. 아까 과실상계는 과실상계 서로 상계, 불법행위든 채무불이행이든 전부 상계를 해야 되죠. 그러나 불법행위를 예정할 수 없잖아요. 누가 나를 언제 차로 박을지, 내 사무실로 누가 차로 돌진해 올지, 그 다음 제가 누구를 때릴지 맞을지 이런 거는 미리서 약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률은 어쨌든 2차까지 생각하면은 그냥 외우고서는 안 된다. 절대 두 문자 따고 외울 것이 있고 안 외워야 될 것이다.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손배액 예정은 간단하죠. 약정 지연 손해금이니까 서로 약정. 그래서 불법행위를 약속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는 없다. 이 개념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398조.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어쨌든 시험을 합격해야 되니까 이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몇 개월 지나게 되면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볼 겁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을 솔직히 알다시피 뭐 조회수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런 그 개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1항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에 관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그렇죠.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 이걸 법조문은 해석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시험은 법조문이 핵심 중에 핵심,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배액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과다할 때는 감액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적을 때는 증액은 못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네가 만약에 나한테 돈을 안 갚고 아니면 네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이거 10억 줘.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는 감액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그런데 했는데 100만 원만 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작아. 법원이 생각할 때 이거 1000만 원으로 해야 돼. 이럴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배액을 예정했어도 이행의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배액을 예정을 했었어. 예정을 했죠. 왜? 채무 불이행이니까. 근데 너 빨리 이행기가 되면, 변제기가 되면 이행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나 안 하게 되면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고, 예정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 다음에 위약금은 손배액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있죠? 손배액 예정이다. 그 말이에요. 약정금에 약정해서. 그래서 이따 좀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쭉 개괄적으로 봤을 때 불법행위는 적용을 안 한다. 불법행위를 약속하고 때린 놈이 어디 있어요? 약속하고 교통사고 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법행위는 안 된다. 그렇죠? 예약이니까 손해발생 전에만 가능하다. 이런 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서 예약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발생 불효설, 귀책사후 필요설 이런 게 나옵니다. 손해 발생했던 거를 액수를 증명할 필요 없죠. 나 손해 발생했느니 뭐니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액수, 손해배상액을 미리서 정해놨는데, 예정을 해놨는데 그를 다시 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위약금으로 너는 100만 원을 줘야 돼. 1000만 원을 줘야 돼. 정해놨는데 손해 발생 및 액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의 요건을 갖춰야죠. 왜? 너무나 쉬운 얘기죠. 이것도 당연히 손배액 예정은 뭐에 대해서 나온다? 손해배상 책임 속에 있다. 이 큰 줄기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저는 솔직히 자책을 합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떨어진 이유를 이제는 알겠어요. 그때 무조건 외웠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줄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배액 예정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발생한 거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의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잖아요.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있었느냐, 위법성이 있느냐, 딱 두 가지. 그러니까 그 귀책사유 여부는 당연히 필요하다. 손백 예정에도. 그러겠죠. 큰 줄기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백의 이제 효과에서 이제 아까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을 해놓으면 당사자가 합의로 예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많든 적든 무조건 손해배상 예정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끝. 과다든 과소하든. 아까 말한 대로 예외적으로 지나치게 많아. 예정 금액이. 실제로 할 때는 1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10억 너 내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칼pen 강도잖아요. 그 칼만 안 든 뭐 사채업자나 이렇듯이 이런 사람일 때는 너무 지나치게 과다할 때는 감액을 해주는 거예요. 법원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개입설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익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하고 넘어간 이거는 지나버렸으니까 제가 진도가 그래도 워낙 방대하니까 빠른 건 아니에요. 지금 거의 한 30%밖에 안 했는데 제가 이번 주까지 이거 채권을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낼 것 같아요. 채권 총론은 무조건 끝내야 되고 그 아주 너무 많아요. 1500페이지가 촘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별손해라는 걸 설명 못 했는데 어쨌든 특별손해, 통상손해, 특별손해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손해. 그 다음에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았을 것 같은 손해. 간단히 말하면 유자료 같은 거. 정신적 손해. 얼른 생각할 때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특별손해가 다 포함해서 예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포함. 그러니까 손백 예정만 청구한다. 그래서 그 법원이 감액을 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삼냐. 항상 여기 나옵니다. 사실심 변종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 변론장시, 사실심 변종시, 사실심 변종시가 이제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심이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대법원이 법률심이니까. 그러면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심 뭐다? 2심까지. 법률심, 그렇죠. 그 다음에, 대법원은 뭐만 한다? 법률심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아무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부당액이 너무 과다하고 판사가 느꼈을 때, 그때는 감액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손백의 그 손해배상 예적이 과다하다고 감액을 할 때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무효. 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과실상계는 손백 예정이 적용이 안 되죠. 당연히 손백을 예정하게 되면 서로 약정해서 금해놨으니까 과실상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손백 예정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하는 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아주 뭐 백발백중 나오는 시험.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향후에는 어제는 채권의 종류에서 조금 지엽적인 거 첫 출발이기 때문에 했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할 겁니다. 저도 시간도 아껴야 되고 또 그 중요한 거를 내가 정리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꼭 알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제가 안 봐도 알 수가 있으니까 계약금이 있고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 계약하죠. 저 같은 경우는 21년간을 했으니까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거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계약금은 간단히 설명합니다. 해약금이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어요. 근데 계약금만 지급할 때는 상대방은 해약금으로 추정해서 매도인은 배액 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은 뭐다? 해약금.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아무 안 했을 때 근데 특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거 공인중개사도 잘 들어야 돼요. 특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이런 게 부동문자라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인쇄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해약금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무런 특약을 서로 안 하면은.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그런데 특약에다 또 써.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정확히 말하면 다시 한번 쓰는 거죠.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이게 유약금으로 되는 거예요. 계약금이 뭘로 변했다? 유약금. 아무것도 안 쓰면 뭐야? 해약금. 쉽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금 그 조항을 대서 아직 중도금이라는 것을 법률적인 용어로는 이행의 착수라 그래요. 계약금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에요. 이행의 착수란 말은 딱 한 가지로 말하면 계약을 해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중도금 지급하게 되면 그래서 계약은 해제는 못 한다 이런 말이 일반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런 거고, 이행의 착수 떠오르면 무조건 중도금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계약금에다가 계약서에다가 특약사항을 적었잖아요. 똑같죠. 내용은 배액상환 포기 계약금에. 그런데 그러게 되니까 그 약정을 했잖아요. 서로 손배액 예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정 약정. 그러니까 큰 그 줄기에 그랬으니까 서로 약정을 했으니까 계약금이 뭘로 변해버렸어요? 유약금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 유약금으로 됐기 때문에 손배액 예정으로 똑같이 추정을 하고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 계약금을 특약상에다가 아무런 그 포기 조항, 매도인은 계약 포기, 배액 상환, 이것도 여러분들 외울 거 없어요. 돈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줬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받았잖아요. 그럼 5천을 받았잖아요, 이미. 매수인은 5천을 줬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손해보는 건 똑같이 5천만 원이에요. 계약이 서로 해지하게 되면. 왜? 상대방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때 말하는 거예요. 매수인은 5천만 원 포기하고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고, 매도인은 5천만 원 먹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해. 5천만 원 받은 데다가 플러스 5천만 원 더해서 1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때는 5천만 원을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을 5천 받은 게 있으니까 배액상환 이렇게 말하는 거고,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해액은 똑같다. 5천만 원. 그래서 그렇게 배액상환 조항이나 계약금 포기 조항을 특약으로 넣게 되면 유약금으로 해서, 이 유약금화가 되기 때문에 유약금은 뭐다? 손배액의 예정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유약벌, 유약금이고 유약벌. 유약벌은 금이 아니잖아요. 벌금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배액 예정이 아니다. 뭐 이런 아주 쉬운 얘기, 이런 거는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했었습니다. 다시 또 반복하기 시간상 그렇고, 저도 이제는 손배액 예정과 과실상규 시험만 나오게 되면은 다 100%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싹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정말 민법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끝낼 거고, 그 후에 이제 또 가서 어딘가 총론, 정말 민법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봐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도 나오면 동시행 항변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이제 조금, 가스와 총론이 아직,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